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주제 및 방향 선정 시 주의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기미가 보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지점들이 있는 상황들이어서 솔루션 진행자들에게 아름아름 적용을 좀 해보다가 합불 실적으로도 확실하게 증명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수면 아래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라고 판단해서 컨텐츠로 제작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석소장의 의견이 절대적인 진리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의대학대를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고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자체에서 약대 합격 실적이 매년 한두 명 수준으로 적거나 약대 합격을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해보신 선생님이 계신 고등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면 두 가지 금기 사항을 골고루 생활기록부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항생제 항암제망 주구장창 파고드는 것이고, 두 번째 금기는 신약 개발을 추상적인 구호로만 이야기하고 타깃, 기전, 평가지표 등으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의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약사가 워라밸 좋다던데 약대 한번 준비해볼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공 약사는 입학사정관들도 안 좋아할 것 같고 연구 방면으로 가야 승부를 띄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약 효능을 개선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의 흐름으로 약대 비교과의 토대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약을 개발하든 개선하든 조금 심각한 질환이어야 할 것 같은데 난치병 중에 조금 좋은 질환이 없을까? 암이 있잖아. 그럼 난 항암제로 가야겠다. 구식 항암제는 부작용도 많고 하니까 신세대 항암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정도로 50%가 넘어가고요. 항암제는 너무 흔한 것 같은데 다른 약은 없을까? 특정 질환에 얽매이면 비교과 희소성이 너무 줄어들 것 같은데 특정 질환에 안 얽매이고 전체 면역 쪽에 초점 맞추면 항생제가 있으니까 나는 항생제 쪽으로 가야겠다. 항생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에는 뭐가 있지 정도로 나머지 50%가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신기하게도 학년별 비교과 흐름도 굉장히 천편일률적인데요. 1학년 때는 메디컬에 대한 추상적인 관심으로 항생제 항암제를 깊지 않은 선에서 얕고 넓게 다루다가 2학년 때는 항생제와 항암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갔다가 3학년 때는 다시 항생제와 항암제를 같이 건드는 비교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역시 신기하게도 비스무리한 부분이 꽤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1학년 대비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깊이감을 더했지만 2학년 과학 성적이 예상외로 이상하게 나오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 전공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과목과의 연관성을 중요시한다거나 해서 저렇게 수미상관식으로 생활기록부가 완성되는 것이죠. 석 소장이 매년 이러한 학생들을 한두 명 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말 많은 수를 마주하는데 심지어 서로 일면식도 없는 북쪽급 파주 학생과 남쪽급 제주 학생이 거의 동일한 방향성과 수준의 비교과를 보유해서 놀랐던 경험도 있습니다. 석 소장이 전국의 모든 약대지원군 생활기록부를 다 살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님에도 이렇게 느낄 정도면 사실 현장에 있는 입학사정과는 더욱 화끈하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런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100% 무조건 불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런 비교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한 내신 학업 역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학생이거나 지원군 대비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말 운 좋게 맞추는 학생 정도입니다. 석 소장이 여러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의 학생은 성적 수준이 너무나도 좋은 수준이라 책을 한 장씩 뜯어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신만의 비법이라고 해도 입학사정관이 칭찬을 해줄 만한 학생이고, 후자의 학생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한 상황이라 내신과 비교과 더 좋은 학생들이 다 갈려나간 학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두 상황에 놓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자의 학생처럼 내신 학업 역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학생은 애초에 아주 극소수이고, 저러한 학생들이 매년 존재할 만큼 시험 난이도 조절을 잘하는 고등학교라면 진즉에 약대 합격 실적이 매년 한두 명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자의 학생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덕을 확실하게 본 학생은 해당 연도의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러한 비교과로 승부를 보았던 학생들은 알려져 있는 범위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흐름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석 소장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의미 그대로 편향성 등 정보의 성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정보 폭포 현상이자 주제 수렴 현상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 컨퍼런스나 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공개되는 합격 사례는 재현 가능한 평균적 범주의 모델로 편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내신 학업 역량,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영향력, 탐구의 확장성 등 비교과의 맥락
맥락은 자동적으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교 선생님들의 기억은 항생제와 항암제라는 안전한 주제로 수렴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비교과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데 약대에 합격했다라는 합격 사례가 생겼을 때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은 이런저런 시선으로 분석을 하기 나름이고 해당 분석이 학생부 종합전형 컨퍼런스 혹은 교사 연수에서 대두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학업 역량이 괴물 수준이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과했다거나 하는 배경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정도로 의외로 병풍 취급을 받고 항생제, 항암제 등 포멀한 비교과로도 충분히 약대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남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희귀 비교과 등을 갖고 있는 특수한 사례가 대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엄청 특별한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자체로 특정이 가능할 뿐더러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도 있어서 공개 채널을 통해서 합격 사례로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컨퍼런스나 연수 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재현 가능성이 높은 좋은 비교과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당 고등학교 수준의 노하우나 특수사례 정도로 구분이 되어서 널리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도 석소장과 함께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불모지에서 몇 년 만에 괄목할 성과라 이슈가 된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의 친한 선생님들로부터 이건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이 특별해서다. 모범 사례는 맞지만 교육 사례로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전해 들은 적이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필터링이 적용된 잘못된 결론들이 교무회의 및 진로진학회의, 학생 및 학부모님의 고등학교 방문 상담 등 N차 전달을 거쳐서 간소화되고 또 간소화되어 약대 가려면 항생제, 항암제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혹은 항생제, 항암제로도 충분하다 등의 왜곡된 인식이 전국의 일반고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석 소장은 아주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히 굳이 메디컬 계열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생활기록부를 전공에 너무 엮기보다는 학교 수업에서 이수하는 과목에 엮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석 소장은 이 역시 위의 문단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대표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생활기록부를 전공에 엮을 거면 학교 수업에서 이수하는 과목의 범주 내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지적 호기심, 성취 능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전공의 세부 분야까지 제대로 엮는 것이 좋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과 대다수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적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각 고등학교별 노하우에 따라 설계 능력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 그렇게 어줍지 않게 엮어서 이도저도 아닌 생활기록부를 만들 거라면 차라리 괜스레 이상한 생활기록부로 학생 망치지 말고 그냥 학교 수업에서 이수하는 과목 범위 안에서 놀게 해라. 대신 평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학생, 학부모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대상을 고려한 순화와 간소화 과정을 거쳐서 확립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업 근거와 진로 방향이 확실하다면 전공까지 딥하게 엮어도 괜찮은데 현장에서 학업 근거와 진로 방향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렇게 전공 관련해서 엮기보다는 이수 과목 중심으로 엮는 생활기록부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은 높은 확률로 각 대학교 지원군 대비 내신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거나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덕을 본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나머지 합격자들은 어찌저찌 생활기록부를 전공과 엮으려고 최선을 다한 학생들이 많음을 석 소장이 꽤 오랜 기간 매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항생제와 항암제 비교과의 유행도 비슷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항생제와 항암제 모두 의학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동시에 학교 수업에서도 다루기도 좋은, 즉 접근성이 아주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항생제의 경우 문헌탐구로 그치지 않고 평범한 일반고 과학실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실험탐구까지 확장하기가 아주 좋고요. 그래서 정말로 항생제와 항암제 키워드로만 3년치 생활기록부를 다 채우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정보 폭포 현상 혹은 주제 수렴 현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을 해서 생활기록부를 전공에 엮을 거면 학교 수업에서 이수하는 과목의 범주 내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지적 호기심, 성취 능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제대로 엮는 것이 좋다라는 최선책의 관점에서 학생만의 특수한 비교과를 기획하거나 설계하기보다는 생활기록부를 전공에 너무 엮기보다는 학교 수업에서 이수하는 과목에 엮는 것이 더 좋다라는 차선책 혹은 타협책의 관점에만 집중해서 약학이라는 세부 분야로 들어가지 않고 항생제와 항암제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지 않는 양산형 비교과만 기획하거나 설계하는 상황이 전국의 일반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번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대를 비롯한 메디컬 및 최상위권 대학교 진학 실적이 아주 뛰어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사진처럼 아예 정반대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항생제와 항암제가 메인이 되는 면역학 기반 기초탐구를 최대한 줄이고 오히려 전공 분야랑 팍팍 엮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러한 이야기가 한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고등학교에서 가지각색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고등학교들은 난다긴다 하는 고등학교여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는 난다긴다 하는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포멀하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난다긴다 하는 고등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난다긴다 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몇 년 만에 공부를 잘하는 괜찮은 특정 학년이 있어 진로부장 혹은 학년부장 선생님이 의욕을 갖고 직접 대학에 요청해서 고교 방문 설명회나 간이 설명회를 진행해도 모두 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하셔야 하는 지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를 전공에 너무 엮기보다는 학교 수업에서 이수하는 과목에 엮는 것이 더 좋다의 방식이 차선책이자 타협책 정도이지 절대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석 소장이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대중화된 이야기든 그렇지 않든 최선책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전공도 아니고 전국 최상위권 학생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메디컬 지원군이라면 나아가서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합격 실적이 적은 편이라 노하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약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최선책의 존재 여부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싸움에서 고등학교 측에 별 지원 없이 승부를 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언은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해라라는 대중적인 조언이 아니라 너만의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확실한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약들을 포함한 메디컬 계열 지원군들에게 항생제와 항암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딱 기초 체력 관리 수준의 비교과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인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편차가 어떻든 여러분의 성적이 어떻든 적어도 승부다운 승부를 위한 여러분만의 핵심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 관리 이상의 집요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지 차선책이자 타협책으로 만족하면 싸움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석 소장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처럼 몇 년 만에 메디컬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 소속이거나 주변의 우려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합격한 그간의 솔루션 진행자들은 차선책이자 타협책에 만족하지 않으면 물론 항생제와 항암제 등의 기초 체력으로만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석 소장의 말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의 말씀도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석 소장이 미리 떡밥을 깔아놓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석 소장의 주제 추천, 학교 선생님과의 상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자체의 노하우나 합격 실적에 따라서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난다긴다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석 소장이 추천한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 괜찮다,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진학 실적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게 주제가 너무 어렵다,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입학사정관이 안 좋아한다, 좋은 생활기록부는 과목과 엮는 생활기록부이지 진로와 엮는 생활기록부가 아니다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의 화두인 항생제와 항암제에 대한 사항 역시 정말 똑같이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전자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정도 건드렸으면 이제 항생제 항암제는 그만 건드릴 듯 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반면에 후자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괜찮아, 교과서 범주에서 놀아, 너무 깊게 파고들면 오히려 안 좋아, 항생제 항암제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콘텐츠 제작일인 2026년 2월 1일 일요일 아침에 받은 위의 메시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갈등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만큼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석 소장이 매년 정말 다양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담당하는데 3년 내내 이 주제는 이래서 별로다, 저 주제는 저래서 별로다 하는 식으로 계속 거부만 하셨던 주요 과목 선생님께서 막상 그렇게 별로인 주제만으로 학생이 해당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몇 년 만에 떡하니 인서울 메디컬에 최초 합격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싹 태세 전환을 해서 저 학생의 비교과는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신입생 고교 홍보 설명회에서 이야기해서 어이가 없으셨다는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정말 가지각색의 지역에서 매년 끊이지 않고 듣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석 소장이 여러분에게 헛된 투쟁심을 불어넣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치열하게 다투고 또 다투어서 합격한 학생들도 정말 많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표면적인 항생제 및 항암제 관련 탐구는 2학년 1학기 시점으로 끝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것도 최대한의 시점이 2학년 1학기 시점이지 사실 1학년 시절로 끝내도 무방하다고 석 소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와 항암제 관련한 현장에 난제와 난관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표면적인의 범위는 항생제와 항암제의 종류, 원리, 발전 과정 및 역사, 단순 농도 변화 등의 변수에 국한된 실험 결과과 반복 측정 등의 표면적인 범위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생제와 항암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키워드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약학에 대한 의지까지 도달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는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항생제 항암제
항암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욕이 있어 보이겠지 싶은 탐구가 입학사정관이 제발 그만을 외칠 정도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경쟁자들의 생활기록부에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3년 내내 반복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적당히 끊고 빨리 새로운 분야로 확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대와 약대 중 계속해서 고민 중이기에 양 분야 모두 다 갖고 3년 내내 반복 활용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선타면서 양쪽 다 합격하는 학생들은 높은 확률로 내신 학업 역량 뛰어난 학생이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덕을 과하게 보는 학생이거나 키워드만 항생제와 항암제일 뿐 두 가지 키워드로 온갖 창의적인 탐구를 다 때려 넣은 비일반고 학생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만큼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과서와 이수 과목의 범주 안에서 3년 내내 혹은 남은 기간 내내 항생제와 항암제를 건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오늘의 컨텐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입시는 잘 알려진 조언을 잘 따르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조언이 현재 자신의 경쟁 환경에서 더 높은 기대값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싸움입니다. 전국에 항생제와 항암제를 건드는 학생이 여러분 한 명만 있었다면 항생제와 항암제도 충분히 좋은 비교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생활기록부를 전공에 너무 엮기보다는 학교 수업에서 이수하는 과목에 엮는 것이 더 좋다가 최선책인지 타협책 및 차선책인지 역시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여러분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 모두가 학교 수업에서 이수하는 과목에도 제대로 못 엮는 상황이라면 저 방법은 최선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각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약대를 비롯한 메디컬 계열 지원군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 생활기록부를 전공에 엮을 거면 학교 수업에서 이수하는 과목의 범주 내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직접 호기심 성취 능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전공의 세부 분야까지 제대로 엮는 것이 좋다를 실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책이 되지 못하고 타협책 및 차선책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학업 근거와 진로 방향이 애매한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전공으로 엮는 것은 역효과가 나겠지만 적어도 약대 등 메디컬 계열의 실제 지원군이라면 학업 근거나 진로 방향 중 하나는 확보하려고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신약개발 파트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